왜 이대민이 폴리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오늘 새벽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송출된 영상 중 일부입니다. BJ가 함께 방송을 하던 스트리머를 게임 게스트를 넘어뜨리고는 머리를 수차례 밟는 등 끔찍한 폭행을 저지른 건데요. 맞은 남성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. 자, 그런데 놀랍게도 방송은 그 이후로도 10시간이 넘게 이어졌는데요.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남긴 이 방송의 정체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야, 오늘 새벽에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방금 그 영상이 나갔다는 건데 이게 본 사람이 엄청 많다면서요? 예, 많이 좀 보셨나 봐요. 그러니까 제보자도 오늘 새벽에 우연히 한 플랫폼,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좀 들어갔다가 생방송 중인 채널 중에 맨 위에 노출된 채널을 클릭해서 이제 보게 됐다고 합니다. 그때가 새벽 4시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수가 400에서 500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채널을 시청하고 있었는데요. 해당 채널의 BJ는 남성으로 몇 조 몇 항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제보자에 따르면 BJ 본인이 이에 대해서 말을 하길 과거 징역을 받았을 당시 처벌받았던 법 조항을 닉네임으로 사용한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. 자, 제보자는 또 BJ가 방송 중에 본인이 과거 조폭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면서 오늘 방송은 BJ 말고도 남성 2명이 더 출연을 했는데 한 명은 BJ의 지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BJ와는 초면이었다고 합니다. 자, 본인이 조폭 출신임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고 몸에 문신도 가득한 이 BJ 방송에 이른 새벽부터 시청자가 몰려서 1위인 적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가장 많은 시청자들이 봐가지고 1위인 적도 있었답니다. 대체 왜?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자, 범죄 더 라이브 충격적인 생방송 내용 직접 본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. 자들이 예를 들어 그 10,000원을 준다. 그래서 시청자가 뭐 얘 둘이 싸우는 걸 보고 싶다. 그러면 그런 걸 받으면서 이제 서로 막 따귀를 때리게 하고. 제대로 때려. 아니! 아니 말고. 일로와. 이렇게 때리라고 이렇게. 이렇게 때리라고. 왜 이대민이 폴리스 뭐 하는 거야? 끝. 폴리스 안 되지? 그걸 장난으로 볼 수 없잖아요. 머리를 밟는다는 건 그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어요. 제가 그 보낸 게 피해자 얼굴 피 나는 것도 나왔죠. 이게 뭐 방송으로 보여드릴 수 없는 게 많아서 이 정도만 이제 보여드렸는데 좀 더 내용을 설명하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달라 뭐 댓글 같은 게 있었나 봐요. 뭐 10,000원 주겠다.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싸움을 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 인간들이 제일 나빠 진짜. 그렇죠. 그것도 문제죠, 사실은. 그렇게 보고 댓글 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결국은 싸움을 붙이는 과정에서 좀 때려봐라 하니까 제대로 못 때리죠. 당연히 그것도 이상하고요. 제대로 못 때리니까 이렇게 때리라고 하면서 본인이 직접 폭행을 합니다. 얼굴을 가격하기도 하고요. 또 마지못해 결국은 또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옆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이 주먹을 날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BJ가 직접 이제 폭행을 가합니다. 한 명을 때려서 넘어뜨리고요. 발로 머리를 밟는 모습도 보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날리면서 멈추게 됐는데 이 한 명이 쓰러져 있는 모습은 계속 생방으로 방송이 되기도 했습니다. 자, 이게 생중계가 되게 오랫동안 이어졌다는 거잖아요. 피해자 상태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. 네, 그렇죠. 정확히는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이런 폭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. 앵커 말처럼 지금 피해자의 상태가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인데요. 뭐 정확히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다친 건지 알 수 없지만 방송 중에 피해자 얼굴에 피가 흐르는 모습이 잠깐 잡히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카메라 밖으로 피해자의 웃음소리가 좀 흐흐 하면서 짧게 들리니까 BJ가 웃어? 웃냐?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. 이에 대해서 제보자는 피해자가 머리를 집중적으로 밟혔기 때문에 폭행 직후 순간적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웃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얼굴이 많이 부었고 눈 주변으로 출혈도 있었고
발도 골절된 것 같았다라고 전했습니다. 실제 당시 실시간 채팅창에도 얼굴이 찢어진 것 같다,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냐, 이렇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걱정하는 글들이 올라오긴 했다고 합니다. 자,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. 자, 심지어 그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상황도 라이브로 방송을 해요. 자, 그런데 이 BJ가 병원에서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. 제보자에게 들어보시죠. 근데 계속 회유를 하는 거죠. 나 감옥 또 보낼 생각이냐. 계속 가스라이팅 하면서 지금 병원에 둘이 지금도 방송 중이거든요. 이제 상해잖아요, 이게. 상해인데 거기 접수할 때 거짓말로 하고 계단에서 넘어서 다친 거라고 해라. 자기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어요. 웃으면서 무슨 사이코인 줄 알았어요, 방금. 사이코입니다. 예. 네. 어쨌든 이제 아침까지 이어진 방송을 계속 보셨다고 이 제보자께서 얘기를 하면서 이 BJ가 피해자한테 너 그래서 나 감옥에 보낼 거냐? 그러려면 그렇게 얘기해라. 나 살다 나올게.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뭐 회유, 협박 이런 거를 한 거예요. 그러면서 피해자 보러 이제 병원에 가서는 네가 계단에서 굴렀다고 얘기해야 된다.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당장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끝까지 할 때까지 알겠다고 그럴 때까지 반창고를 사서 막 붙여주는 거예요. 아까 그렇게 때려놓고 반창고라니요. 어쨌든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서 그렇다고 얘기를 계단에서 굴렀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그랬더니 이 BJ가 피해자를 보고 인간이 됐다. 앞으로도 쭉 같이 가겠다. 뭐 이런 발언까지 했대요. 제보자께서 방송을 보시면서 저 피해자는 뭐 가스라이팅을 너무 심하게 받은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. 또 근데 당시 의료진이 경찰에 결국 신고를 했습니다. 그래서 네, BJ와 경찰이 이제 만났어요.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또 음소거를 해놨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한지는 모르고 뭐 멀쩡히 집에 간 거 보니까 뭐 결국에는 속인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. 자, 경찰을 만났지만 뭐라고 둘러댔는지 몰라도 집으로 갔대요. 빠져나갔답니다. 자, 그렇게 집으로 와서 또 방송을 합니다. 자,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또 장광설을 늘어놓는데요. 만나보시죠. 그리고 이것만 내가 보여줄게, 이것만. 알았어, 이 새끼야, 그만하고, 새끼야. 내가 뭘로 교도소를 갔다 오고 진영살이를 했단 거를 내가 너희들한테 거짓 없이 그렇게 보여줄게. 짜잘한 걸로 진짜 하다못해 누구 돈을 주고 누구 등쳐먹고 이렇게 진영 들어갔다 나오고 나 그런 스타일 아니야. 서로 쌍방인 상황이었어. 박 변호사님, 네. 저게 자랑스러운가 봐요. 그래요. 근데 요때뿐만 아니라 이제껏 방송하면서도 계속 자신의 전과나 이 징역 살이 이력을 밝혔는데 뭐 본인의 주장이긴 합니다. 신양 오비파라는 곳에서 자기가 몸담고 있던 조폭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. 이게 뭐 판결문이죠. 판결문 감옥에 있던 기간이 10년이 넘는다라고 얘기도 하고 자기 주장이긴 한데 사기 절도 같은 건 안 한다. 자기는 폭력만 한다. 그리고 이 뭐 특수폭행, 뭐 재물손괴 이런 걸로 징역을 선고받았다라고 하고 징역 1년 선고를 받았는데 현재도 출소한 지 얼마 안 됐고요. 감옥설 듣고 싶으면 먼저 구독하라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. 그렇지만 이게 누범일 수가 있어요. 지금 저거대로라면 3년 아니면 똑같은 범죄면 누범 가중처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 때문에 피해자한테도 거짓말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. 그 와중에 구독을 하라 또 이런 말도 합니다. 자, 저희가 이 제보를 받고 그 저 해당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신고를 했거든요. 그런데 그 플랫폼에서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. 네. 자, 최용진 평론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저는 이런 사건 접할 때마다 그 유튜브 그 인터넷 방송 플랫폼 그리고 저렇게 방송하는 놈, 그리고 또 돈 줄 테니 때려봐라 하는 막 부추기는 인간들 제일 문제입니다. 이 세. 예.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이제 방송 환경의 좀 변화라고 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방송은 방송국만 주체가 돼서 했는데 지금은 누구나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. 그러니까 과거의 조폭 그리고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문턱이나 허들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유튜브 혹은 저런 플랫폼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. 그래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걸로 콘텐츠를 삼아서 방송을 하는데
문제는 이걸 소비하는 시청자들도요. 처음에는 와 뭐야 이거 왜 이래 라고 했다가 거기에 중독이 되어버립니다. 그리고 무뎌져요. 그러니까 점점 더 야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더 자극성이 높아지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수요가 있다는 게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. 이런 환경으로 가고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좋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.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.